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 글쓰기를 좀 어려워하고 또 싫어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유시민 씨 매우 유명하시죠? 유시민 저자, 유시민 작가.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흔히 글쓰기도 방법을 배우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몸으로 익히고 습관을 들여야 잘 쓸 수 있다. 자, 몸으로 익히고 습관을 들여야 가능한 것. 이게 바로 글쓰기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한번 계속 쭉 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융합교육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죠. 이제 교과 간의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영역과 영역 사이가 어떻게 보면 허물어지는 거죠. 그리고 영역과 영역 사이를 계속 넘나듭니다. 대표적으로 사회 시간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다양한 각도에서 토론하게 해요. 그러면 사회 교과와 국어 교과의 이제 융합 교육이 되는 거죠. 또는 각자의 시선에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글로 표현하게 합니다. 말로 토론하게 할 때 또는 이제 글로 표현할 때 둘 다 질문은 똑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5학년의 사회 역사 시간이에요. 이제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고려 말기 상황을 배웠어요. 그렇죠? 현재 고려라는 나라를 유지한 채 사회 개혁을 해야 한다는 온건파와 이제 이성계를 중심으로 나라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급진파로 나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여러분들이 고려시대의 신하였다면.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각자의 의견을 이제 발표하게 하고, 그러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 논리적인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각자의 의견을 글로 쓰고 그 이유의 근거를 적으라고 하면 많은 아이들이 난감해합니다. 아, 선생님. 네. 이건 뭐냐면 글로 쓰고 싶지 않다는 표현입니다. 토론하라고 할 때는 막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요. 잘 이루어지다가 이걸 글로 쓰라고 하면 이제 하기 싫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글은 잘 써야 한다는 생각을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쓰기 자체는 부담스럽습니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토론할 때 말하던 걸 약간의 문체만 바꿔서 적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의 뭔가 아주 잘 써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쓰기를 싫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쓰는 행위 자체는 속도감이 느려요. 떠오르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 쓰는 자체의 행위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느린 속도감에 답답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게 천천히 적다 보면 이제 생각이 나던 것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뭘 쓰려고 했지? 말하는 것보다 쓰기는 훨씬 더 부자연스럽고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쓰기를 싫어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토론을 하라 하면 몇몇 열심히 발표하는 아이들만 있어도 수업이 진행이 돼요. 다른 아이들은 그냥 듣고만 있어도 내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몇몇 아이들이 어떤 논쟁을 아주 즐겁게 바라보고 이제 감탄하기도 하죠. 그 자체로 역동적이고 즐거워요. 그런데 글로 표현하라고 하면 이게 몇몇 토론을 앞장서서 하는 아이들뿐 아니라 이제 듣기를 즐겨서 하는 아이들까지 다 글쓰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글쓰기를 싫어합니다. 서로 논쟁을 주고받는 즐거움도 없고 나 혼자서 무언가를 적어야 돼요. 주어진 문제를 통해서 내 속에 갈등을 만들고 그 갈등 속에서 선택하는 과정, 그러한 과정들이 아이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글로 쓰라고 하는 건
이제 전혀 즐겁지 않은 일이 되어 버리죠.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글쓰기를 싫어한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많은 아이들이 글쓰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아요. 예. 습관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글쓰기 교육이 필요하고 더불어 글쓰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해요. 글쓰기를 싫어한다고 해서 또는 글쓰기 실력이 낮다고 해서 자녀에게 핀잔이나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이제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첫 문장도 쓰지 못하고 끙끙매는 아이를 옆에서 바라보면서 아, 도대체 우리 애가 왜 이 정도도 못하는 거지? 이런 한숨을 내쉬는 그런 표정을 하시면 더더욱이 아이들이 글을 쓸 때 긴장을 하게 되고 아주 하기 싫어하는 것이 되죠. 반대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인데 글쓰기를 좋아하고 아주 잘한다고? 이상한 일이네. 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보기 드문 일이에요. 네. 글을 잘 못 쓴다는 핀잔이나 뉘앙스를 경험한 아이들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글쓰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처음 책을 읽을 때 글자를 몰라서 더듬더듬 읽는 게 당연하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책 읽기를 배우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많은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책을 읽을 줄 알면 바로 글쓰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글을 안다는 건 일단 읽을 수 있다는 것뿐이에요. 읽는 것과 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 잘 쓰는 단계로 가는 길은 읽기에 익숙해지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우리 아이가 글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경험보다 긍정적인 경험에 노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자, 이런 거죠. 이 문장은 표현이 참 좋구나. 오늘은 어제보다 글씨체가 더 예쁘네. 엄마한테 편지를 써줬네. 너무 좋아. 일기를 썼네. 야, 내용이 재밌다. 이 동시 너가 쓴 거니? 비유적 표현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자, 일단 무엇이든 아이가 글로 표현했을 때 글을 썼다는 것 자체로 참 잘했다는 칭찬이 필요해요. 물론 아이의 글쓰기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칭찬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오히려 더 독이 됩니다. 하지만 단 적어도 우리 아이가 글을 쓰는 행위만으로도 매우 어렵고 무척 하기 싫은 일을 한 건 분명해요. 그 부분에 대한 격려는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글쓰기를 정말 싫어하게 되는 아이들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쓴 글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이나 시선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글을 잘 못 쓰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적어 내려갔다는 건 매우 큰 일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요. 아이들 글을 쓸 때마다 격려해 주세요. 누군가 내 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때 아이들은 그나마 글 쓰는 걸 유지하게 돼요. 우리 아이가요, 글쓰기를 싫어하는 이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 아직 습관이 안 돼서고, 그 습관이 되기까지 나의 글을 읽고, 아이가 자기 글을 읽고 격려해주는 독자를 못 만나서 그래요. 우리 아이가 쓰는 첫 번째 독자, 바로 엄마가 되어 주셔야 돼요. 예. 우리 아이의 첫 번째 독자, 내가 되어 주겠다고 다짐해 보시고요. 아이들이 글 쓸 때마다 옆에서 관심 있게 격려해 주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의 첫 번째 독자는 바로 엄마입니다. 초등사이다는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뚜벅뚜벅 오늘도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